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금연 서포터즈 금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죠. 우선 저희는 모두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고 금연을 하고 계신 분들,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자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작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혜주 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주희 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현 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 이예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겠지만 꼭 다뤄야 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액상 전자담배와 폐질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이갈리 보고 사례들이 급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질환명에 나오는 베이핑이 불연성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즉,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렇게 질환명에서 베이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더 섬뜩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된 사례를 보고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0월 23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이발리를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검사나 바이오마커가 없는데 여기서 이 바이오마커가 뭐냐면 특정 질병 상태나 생리학적 상태의 지표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 이발리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정의를 정립했는데 국내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90일 이전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발열, 피로감,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 오심, 구토, 설사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단순 호흡기 질환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환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증상과 동시에 흉부 X선이나 흉부 전사나 단층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하고 폐감염이 배제되어야 하며 최소한 호흡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레지오넬라, 마이코플라즈마 등의 초기 검사에 모두 음성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종양과 심장질환, 류마티스 질환의 병력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꽤 까다롭게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이발리 경우의 발생 원인을 보면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기 3개월 전에 THC라는 대마 유래 성분이 포함된 액상 담배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분이 포함된 액상 담배 제품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나 다른 유해 물질들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나 화장품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는 걸 저희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연구된 것들이고 국내에서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참조해봤어요. 국내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 대상으로 중증 폐손상 유발 의심 성분 6종과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을 해봤는데 의심 성분 6종은 뭐냐면 미국 CDC가 폐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폐질환 유발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약 물질인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하게 사용되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린, 추가로 니코틴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인체에 유해성을 가하는지 세포독성 시험을 해봤다고 해요. 침시 노출과 에어로졸 노출 방법으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가약물질의 경우에 일부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되는 등의 독성이 확인되었고 실험동물 흡입독성 시험에서는 프로필렌 글리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투여 시 호흡기계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 제품 중 프로필렌 글리콜,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의 경우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서는 낮은 농도를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구된 건 미국에서 THC에 의해 발생된 폐손상 의심 물질이 국내 제품 내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만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액상 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쵸. 그리고 아까 건국대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의 경우 영양제,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경구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에 해롭지는 않지만 흡입했을 경우 폐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실상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의 폐손상 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폐에는 폐포라고 폐의 호흡새 기관지와 연결된 작은 주머니들이 있는데 이 폐포는 이렇게 안쪽 세포에 있는 수분들로 인해서 안쪽으로 쪼그라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분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가진 폐포 계면활성제가 이 폐포가 쪼그라지려는 경향을 줄여서 폐포 붕괴를 막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계면활성제가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 폐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과량으로 흡입을 할 경우에는 계면활성제를 쉽게 통과해서 계면활성제를 겔 형태에서 액체로 변화시키고 계면활성제의 장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을 소실시켜 결국에는 호흡 부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체생리학 수업 때 폐포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논문을 통해서 접하니까 왠지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수업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심각성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THC로 인한 이발리 환자도 없고 이발리로 확진되고 사망한 환자는 보고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 담배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이 되었고 액상 담배 대부분은 가약 물질을 첨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폐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담배를 피는 행위가 이제 흡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폐 상피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호흡기 감염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특성상 청소년들이나 비흡연자분들이 부담 없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자담배를 피다가 연초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물론 전자담배든 연초든 똑같이 안 좋은 건 맞지만 다양한 흡연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알려드린 액상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재현이 이 폐포가 이것도 수작.